강대규 변호사님을 위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강변을 위한 코너인데요. 꼭 필요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고위 간부가 나서서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계속 재감사 요구도 있고요. 계속 논란 확산되고 있는. 도개발공사 사장 연봉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일까요? 얼마인가요? 일단 억대입니다. 간부들이 리조트 골프장에서 돈 내기 골프를 즐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경영진 아예 해임을 건의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내기냐 아니냐 논란까지 갔으면 단순히 징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고발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동물 라운딩을 이유로 돈 내기 골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고객들 대기 시간이 밀려서 불만이 네. 속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네. 민간 기업이었으면 되려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강원 기자들의 사랑방 강원 기자회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강대규 변호사님, 최기영 선배님, 그리고 꼼꼼 기자 한채영 선배께서 이제 새로운 보도국장으로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네요. 여기도 박수를 해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깨가 무겁네요. 사실 약간 옆에 그냥 기자 타입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누군가 걸러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강대규 변호사님을 위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강변을 위한 코너. 아유. 뭔가 되게 뭔가 거창하죠. 복잡하네요. 이름이 RGB 토큰인데요. 무슨 뜻이죠? 알지니까? 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컬러만큼 좋네요. 예. 좀 다양한 시각에서 돈의 현안을 좀 짚어보고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준비한 코너인데요. 꼭 필요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대적할 만한 패널을 또 모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최경 네,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강원도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매각 말고도 다른 문제로 좀 많이 시끄러운데요. 간부들이 리조트 골프장에서 돈 내기 골프를 즐겼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선배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년 12월 6일에 강원도 개발공사 이제 레드휘슬 시스템이라고 이제 익명 제보, 부조리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대부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레드휘슬 시스템에 이제 제보가 됩니다. 알펜시아 대표를 비롯해서 임원들이 이제 부적절한 점검 라운딩을 하고 있다. 네. 조사에 착수를 하고요.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알펜시아 매각 1차 입찰이 진행되는 시기였고요. 12월 30일에 도에서도 도감사위에서도 감사를 실시했고요. 이제 1월 5일, 6일 3차 검사, 최종 3차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월 13일에 강원도청 기자단에 익명의 제보 메일이 일제히 발송이 됩니다. 제가 들고 왔는데 강원도 공공기관 상습정인 골프 돈 내기 제보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그날 쏟아져 나왔고요. 13일 날 찾아보시면 1월 13일 날 이제 첫 번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 매체에서 14일이 징계가 확정되는 날이에요. 징계가 양정이 확정이 됐고 그날 이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14일 날 확정이 됩니다. 내부에서 이제 감지가 됐으니까 아마 언론에 그 징계가 확정되기 전날에 아마 언론에 공개가 됐을 것 같고요. 15일에 이제 징계가 최종 발표가 됩니다. 뭐 그런 타임라인들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 날 이제 감봉 3개월 징계가 나오면서 일단은 낙태 사건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계속 재감사 요구도 있고요.
좀 계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것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3개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지금 경영진 아예 해임을 건의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그 내용은 이 징계 대상인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직원들에게 이 제보한 사람을 색출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내용과 일반 직원들은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해부되면 굉장히 뭐 정직이나 해고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 국민청원의 인상 깊은 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강원도 내 정치, 경제 인사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알펜시아 대표이사를 강원도개발공사 고위 간부가 나서서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됐음에도 철옹송 같은 강원도 내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대답 없는 메아리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을 빌어. 강원도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중앙에서 신경 써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고요. 사실 이런 공무원 직책에서 경고, 견책, 감봉이 경징계이고 뭐 정직, 파면, 해임이 중징계인데 감봉은 사실 경징계이지만 월급이 깎인 게 문제가 아니라 승진 제한이 뭐 1년이나 1년 반씩 있고 네.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대표이사랑 본부장은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잖아요. 네. 감봉 3개월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 당사자에게는. 그런 의미에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는지를 색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나 보네요.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있긴 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부 고발에서 시작이 된 공익제보였으니까. 일단은 뭐 감지되는 분위기는 이제 대표가 사과문도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뭐 그리고 내기 골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게 도박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내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뭐 도박의 문제로 볼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감사 결과를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내기 정도로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내부 그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자료가 오고 어떠한 징계를 했는지는 저는 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봤기 네. 때문에. 이게 내기냐 아니냐 논란까지 갔으면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징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고발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서 승패의 결과에 영향이 미친다 하더라도 다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내기 골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기 골프라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직원들끼리만 쳤냐 문제예요. 뭐 누구랑 쳤냐 문제고.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쳐왔는지, 몇 시간을 쳤는지, 누구랑 쳤는지, 무슨 요일에 쳤는지, 정기적으로 쳤는지, 비정기적으로 쳤는지 이런 게 하나도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깜깜이 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것도 있어요. 명분은 사실 계속 얘기하는 게 코스 점검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일을 하면서 업무상 점검을 하는데 실비는 지급을 했다. 네. 라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상 정확히 코스 점검을 하기 위해 골프를 쳤다라는 거라면 돈을 낼 필요가 없죠. 실비든 뭐 캐디비든 하나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업무에 계속 연장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내기 비용은 돌려줬다라는 거는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하루 이자만 4천만 원에 달하고 7,700억 원 이상의 빚덩어리, 빚을 짊어지고 있는 알펜시아가 동물 라운딩을 이유로 돈 내기 골프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다른 고객들 대기 시간이 밀려서 불만을 속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네. 민간 기업이었으면 되려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네.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정말 상황이지 않았나. 알펜시아는 저희도 아까 했지만 뭐 대부분의 기사 헤드라인이 돈 먹는 하마, 혈세 먹는 빠지지 하마, 않는 것 이게 빠지지 않는 네. 내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었고 저희 그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뭐 하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뭐 네. 충남 중에 재무 건전성이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래요. 실제로 네. 그런 상황에서 흑자를 내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개발공사들 경우에도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네. 논란을 지금 있는 것 같고 또 모두가 힘든 시국에 개발공사나 뭐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의 이런 예산들의 낭비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에 도개발공사 사장 연봉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일까요?
얼마인가요? 일단 억대입니다. 네. 뭐 물론 가장 최고의 경영진이지만 연봉이 1억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337억 원을 올렸었는데 똑같은 시기의 연봉은 1억 300만 원 정도 더 적네요. 오히려 더 적어서 그거 역시도 좀 이번 일이 더 이렇게 문제적인 부분들이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공사의 입장을 조금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통화를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사실 이제 1억 800만 원을 받는지 몰랐었고 받으시는지 취재를 조금 하고 왔는데 1억 8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맞고요. 다만 이제 전국에 공사가 15곳이 있는데 이 중에 1억 800만 원이면 이제 9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편이 아니다는 거죠. 8곳이 더 많이 받은 곳이 있다. 예. 그리고 직원 20명을 또 채용을 했어요. 새로 뽑았죠. 직원 이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공사 중에. 사실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경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직원을 많이 뽑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사업을 못 해요. 강원도개발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서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행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강원연구원 최근에 신축이라든지 강원도 농업기술원 신축한다든지 또 이제 올림픽 시설들을 대행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중에 15명을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으로 뽑았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건 제가 이제 확인차 한번 전화를 드려봤던 거고요. 그렇게 이제 부분이네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도 성명서를 냈죠. 냈죠. 이 골프장 관련해서도 냈고 뭐 매각 관련해서도 냈는데 그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4건의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라 보고요. 일단은 이 무료 라운딩 문제가 지금 알펜시아가 공개 매각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공개 매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된다. 뭐 특권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이제 지적하면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논평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뭐 공익 제보를 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공익 제보를 했는데 그 대표 이사에 대해서 뭐 정직이나 뭐 파면 해임 등 강력한 징계 없이 감봉 정도로 해서 같은 공간에서 또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최근에 근로기준법, 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도 발의되고 했는데 이런 추세와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손해들이 도민들의 혈세로 다 충당되는 그런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 4차 매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에 사람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징계할 수 있는 그게 뭐 출자 기관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그 감사를 해야 되는 조직 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이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매각이 이번에 진짜 될까 그게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좀 진행 상황 어떤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해 11월에 공개 매각을 이제 처음 선언하고 시도를 합니다. 1차 입찰을 온비드에 붙이고요. 1, 2, 3차는 일단은 유찰이 됐어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 할인이 적용된 게 4차. 그래서 이제 8천억까지 떨어진 현재 그래서 4차 입찰에 지금 인수양서를 제출한 기업이 한 6, 7개가 된다. 물론 이제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몇 개인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현실 실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는 이 공개 매각의 시도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이제 좀 그 전에 매각은 최문순 지사의 지시를 받는 직접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를 하는 일종의 TF에서 모든 것을 대비로 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매각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이제 사기극 비슷하게 뭐 마무리 묻지마 시기라고 논란이 많았었죠. 마무리된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번번이 그렇게 됐고요. 공개 매각을 했을 때도 매각이 실패할 경우에 알펜시아의 가치는 가치대로 떨어지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 감수하고 투명하게 가겠다는 차원에서 공개 매각을 시도를 한 거고 지금 온비드에 들어가면 알펜시아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 앞으로 일정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이거를 10년 동안 공개 매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공개 매각을 했나? 그동안 빚이 쌓일 동안은 뭐 했나? 이렇게 무료 라운딩만 하고 왜 공개 매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어요. 이 공개 매각이 훨씬 투명한 것인데 진작에 공개 매각을 했으면 좀 더 빨리 코로나19 이전에 좀 매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골프 치러 해외 못 나가시니까 알펜시아의 또 수익률이 늘어났대요. 또 항상 적자 보다가 네. 늘어났다는 또 얘기 있어서 또 이게 적당한 시기인가 그런 것도 고민도 들고요. 약간 그런 그 기대감은 있습니다. 해외 자본, 해외 기업은 몇 개고 국내 기업은 몇 개인지. 전 요거는 이거 정도는 그거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제가 네. 이거 제가 그 기사에도 안 쓴 건데. 그러니까 네. 6-7개 기업, 6개 아니면 7개 뭐. 네. 네. 일단은 다 국내 기업이고요. 국내 네. 기업이고 컨소시엄 없이 단일로 다 단일 기업, 단독 기업이래. 네. 사실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재정력이 있는 이제 네. 중견 기업 이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신호로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아까 공개 매각을 네. 왜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뭐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내기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리더십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사 사장은 강원도청의 국장급 현직 공무원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퇴직하고도 아니고 퇴직을 앞두고 퇴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자리를 옮겨왔는 그리고 거죠. 국장급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국장급 승진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간 사람은 임기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정년까지만 합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확고하게 지금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1년이 됐든 뭐 1년 반이 됐든 내가 남은 공무원 기간만 하는데 뭐 사실은 공개 매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벌이기가 어렵죠.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사의 직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사장은 잠깐 공무원이 왔다 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과 이 직원들 사이 이제 분명히 간극과 고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각을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높게 삽니다. 저는. 매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부채가 7천억이 아직 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8천억에 이제 매각을 하면 그게 좀 해결이 되고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4차 입찰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다음 달이면 판가름이 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간 증빙 서류 제출.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내야 돼요. 입찰 보증금을 내야 네. 되는데 입찰 보증금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낼지 안 낼지 몰라요. 저는 4차도 유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명분을 쌓은 거죠. 공개 매각을 했잖아 우리가. 그럼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쌓은 거예요. 전환할 수 있는. 그럼 이제 6-7개 기업을 갖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수의계약하면 돈을 더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뭐 경쟁 2차를 붙이면 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 공개 먹다가 소폭 올라갈 수도 있고 소폭 내려갈 수도 이제 있고. 그때부터는 협상의 문제니까 공개 매각은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고 잠재적 인수자를 끌어내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입니다. 근데 4차 입찰이 될 수도 저도 있어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서 명분을 쌓고 아마 이제 이 6개 개별 기업과 접촉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공고를 내는 방안도 있는데 재공고를 낼 거를 굳이 검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공고를 내서 뭐 감정을 다시 하던가 기존 감정을 붙이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형성된 그런 업체들 사이에서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만약에 입찰이 안 된다고 하면 5차 입찰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뭐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5차 입찰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쁜 거는 저는 원래 당초 수의계약이 맥킨지나 이런 해외 자본, 뭐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은 국내 업체로만 다 구성을 했다고 하니까 구성을 한 건 아니고 국내 업체가 다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안도감이 듭니다. 안심이. 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 네. 어쨌든 뭐 네.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뭐 아마 일단 아직 그 맞겠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리더십의 부재라고 얘기하셨었고 했는데 일단은 그 알펜시아든 뭐 강원도 개발공사든 이 새로 와 있는 지금의 대표들 사장들의 도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확고하게 됐다라면 네. 사실상 뭐 누가 내려와도 그분들은 사실 그 자리에 이제는 사장이고 뭐 개발공사 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거기에 눈치를 봐야 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면 누가 와도 거기는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퇴직했는데 거긴 이제 퇴직했는데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